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성입니다. 제가 아직 코로나 격리가 풀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완벽히 돌아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분야에서 이런 자기지도학습 기법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AI 에이전트가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에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 정책을 배워나가는 학습 기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관측하고 관측한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내릴지를 배우며 그 액션에 의해서 발생된 리워드를 수집해서 최종적인 그 리워드의 누적 합이 최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화학습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셀프 대국을 통해서만 바둑을 배워서 가장 바둑을 잘 두게 된 알파고 제로 같은 것이 있었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어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내기 위한 방법론을 스스로 배운다던가 실시간 전략 게임 같은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프로게이머보다 더 높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랫단에 보면은 이런 비단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하여 로봇 손을 컨트롤하여서 큐브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사족 보행 로봇이 그냥 정말 아웃도어에서 처음 발 한 발 한 발 걷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배움을 통해 한 10분 만에 걸어 나가는 것을 배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에브리데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 지금 뭔가 쏟았어, 좀 닦을 것 좀 갖다 줘라고 텍스트를 치면 이렇게 스폰지를 가져다 주는 등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구글에서 네이처에 퍼블리케이션 핵 융합 장치에서의 초고온 1억도 이상의 그런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자기장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문제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이런 강화학습 경우에 이제 인풋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저희가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통해서 뉴메리컬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어떤 그 행동을 배우는 과정이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관측하고 이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이미지 기반 혹은 비전 기반의 RL이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 매니플레이션 같은 걸 컨트롤할 때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절의 그런 센서 값뿐만이 아니라 좀 주변이 어떤 컨텍스트인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 혹은 비전 기반의 이런 RL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 베이스드 RL은 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에피션시입니다. 아무래도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렉트리 학습을 하는 것 대비 이미지를 얻어서 그 이미지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한 5가지 뭐 로봇, 머신을 이제 컨트롤하고 싶은데요. 한 50만 번 스텝 정도를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우측, 스테이트 SAC라고 표현된 것은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SAC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을 뉴메리컬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렉트리 학습을 시켰을 때 한 50만 번 정도의 인터랙션을 했을 때 거의 90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도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제어를 하는데 이번에는 센서 뉴메리컬 데이터 없이 오로지 카메라만으로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했을 첫 번째 컬럼 픽셀 SAC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뭐 한 200, 3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훨씬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efficiency 문제는 이런 자기지도 학습 기법을 빠르게 도입한 연구들에 의해서 극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가령 2020년 컬이라는 논문은 관측된 observation 이미지에 대해서 좀 비교적 단순한 어그멘테이션, 뭐 랜덤 크롭 같은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동일한 이미지에서 가볍게 어그멘티드한 그 버전들끼리는 레이턴트 상에서 가깝게 모아주고 다른 observation에서 얻어진 레이턴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이런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빨리 시킬 수가 있었었고요.
한 50만 스텝 정도 되었을 때 이 컬이 보여주는 이 수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뉴메리컬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못지않은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아직 이슈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관한 이슈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탁 저희가 촬영을 했다고 하면 이때 촬영된 이미지 안에 포함된 정보들이 굉장히 태스크를 정말 컨트롤하는데 상관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해 요소들이 사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해 요소는 트레이닝 단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았었지만 테스팅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visual distraction, 특히 unseen,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이런 visual distraction에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야만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은 이렇게 매끈하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로봇 팔을 움직이는 학습을 시켰는데 실제 테스팅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이 테이블에 누가 이렇게 막 낙서를 했다던가 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다던가 혹은 조명으로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학습은 굉장히 맑은 날씨에 한낮, 그러니까 굉장히 조명 상태가 좋은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학습을 시켰는데 실제로 테스팅할 때는 이제 뭐 해가 저물어서 또 뭐 빛이 반사가 되고 빛 번짐이 일어나고 뭐 눈, 비, 안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방해 요소가 등장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시각적 방해 요소가 일어나더라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좀 좋은 접근 방법은 당연히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단에서 좀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 예시를 보시면 자동차가 어떤 도로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다가오는 차의 뭐 유무라던가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태스크 렐러번트한 피처들이겠죠. 하지만 다가오는 자동차의 뭐 색상이 어떤지 혹은 이 도로와 상관없이 그냥 도로 변에 있는 뭐 아파트 뭐 집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구름이 떠 있는지 뭐 새가 날아가는지 이런 굉장히 태스크 일렐러번트한 피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더라도 그게 semantically, behaviorally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분명히 좀 모여져야 될 거고요. 얼핏 뭐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이걸 컨트롤하기에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론적인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레이턴트 상에서 좀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이제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기존의 과거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 이피션시를 높이고자 하는 쪽을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비교적 단순한 뭐 랜덤 크롭이나 랜덤 시프트 정도로 간단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오그멘테이션을 너무 센 강한 오그멘트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과거에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단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auxiliary task를 적용을 시킬 때도 과거에는 주로 그냥 비전 도메인에서 많이 쓰던 뭐 로테이션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그냥 컨트라스트 러닝 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강화 학습에서 정말로 어떤 비전 베이스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도 그런 단순한 걸로는 부족하고 또한 이런 auxiliary task의 경우에도 조금 더 RL 스페시픽한 그런 auxiliary task가 적용이 돼야 그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 수 있겠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RL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옵저베이션을 받았을 때 인코더가 정말로 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해서 정말 태스크 렐러번트한 피처들만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을 고안을 하고요. 이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은 당연히 과거의 그런 리인포스 러닝 팔러시를 찾는 거와는 좀 독립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패러럴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은 그 어떠한 강화학습 알고리즘과도 함께 연동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그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은 두 개는 auxiliary task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방대한 서베이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위크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로 하고 하지만 그런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일한 옵저베이션이 관측이 되었을 때 이 이미지를 패러럴하게 위크한 버전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버전 각각을 하나의 동일한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인베딩 지금 이 초록색 인베딩 벡터와 밑에 약간 뭐 핑크색 이런 인베딩 벡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예,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위크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게 뭐 수평적 수직적으로만 약간 움직이는 이런 랜덤 쉬프트,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에서는 그런 랜덤 쉬프트에 조금 더 다양한 뭐 컬아웃 컬러나 뭐 랜덤 컨보지션 같은 것들을 가미해서 더 강하게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오그멘트된 두 버전이 있을 때 바로 이 레이턴트 이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저희는 적대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따로 정의하여서 이 위크 오그멘티된 버전과 스트롱 오그멘티드 버전이 다른 어그멘티드 버전이 적용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킨 겁니다. 물론 저희의 인코더는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적대적으로 학습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어그멘티드를 적용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레이턴트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직접 바라는 것은 오그멘테이션과 상관없이 이 옵저베이션에서 가졌던 어떤 시멘티컬리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졌었는지를 그것만 뽑아낸다고 하면 이런 오그멘테이션과 상관없이 굉장히 동일한 레이턴트를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이나믹스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컴포넌트 경우에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강학습에서는 current state를 관측하고 그 current state를 기반으로 팔러스가 액션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액션을 수행함으로써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관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current state, 액션 그리고 next state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특성에서 저희가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forward dynamics입니다. forward dynamics란 current state와 선택한 액션을 입력으로 넣어 주어서 바로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next state prediction인 거죠. 저희는 실제로 next state도 관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즈 형태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verse dynamics. inverse dynamic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관측한 current state와 next state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러한 넥스트 스테이트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었을지를 추론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역시 셀프 슈퍼바이즈 형태로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forward dynamics와 inverse dynamics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이 환경 자체에 어떤 운동 역학이 존재를 하고 실제 이 환경과 이 에이전트 간에 어떤 그런 역학 관계가 있는지를 그런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to augmented를 패러럴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먼저 inverse dynamics의 입력을 이와 같이 current state에는 이제 weak augmented 버전으로 next state는 이제 strong augmented 버전, 그러니까 서로 다른 augmented 형태의 current와 next state를 입력을 넣어서 추론한 이 액션을 다시 이 액션 추론된 액션을 이제 forward dynamics의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넥스트 스테이트를 잘 예측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트레이닝 되어 있음으로써 forward dynamics가 미래를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력받은 추론된 액션이 정확해야 되고 이 추론된 액션이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weak augmented와 strong augmented 된 current next state가 잘 피처가 잘 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full 크로스 입력 상태를 모두 적용을 하여서 다이나믹스 트레이닝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스 트레이닝을 붙였을 때 저희 이제 성능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 분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딥마인드 컨트롤 수트이라는 이런 무조코 물리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전 기반 태스크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뭐 그냥 파란색 화면에 이런 디폴트
그다음에 이제 노란 공들이 둥둥 떠다니는 움직이며 떠다니는 이런 아이디얼 가스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완전히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비디오가 배경화면으로 깔리게 되는 내추럴 비디오 백그라운드 버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이피션시 성능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팅을 같은 백그라운드에서 적용을 일단 해본 것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먼저 아이디얼 가스를 적용한 버전에서 보면 비교적 다른 관련 연구들도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SPD 맨 오른쪽 컬럼에 저희 SPD 컬럼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아랫단에는 내추럴 비디오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바꿔 누워졌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알고리즘들 경우에는 확실히 아이디얼 가스에서 트레인 테스팅했을 때보다 내추럴 비디오에서 트레인 테스팅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얼 가스가 사용되었거나 내추럴 비디오가 사용되었거나 성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학습 자체는 이런 아이디얼 가스 비교적 심플한 좀 시각적 방해 요소가 둥둥 떠다니는 이런 환경에서 트레인을 시켰지만 테스트는 아예 전혀 보지 못했던 내추럴 비디오가 뒤에서 재생이 되는 형태로 테스팅을 했을 때 성능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네. 확실히 저희 SPD 알고리즘이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들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라이즈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좀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트레이닝은 심플 가스에서 그다음 테스팅을 이런 내추럴 비디오에서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 TSNE로 어떻게 레프레젠트 잘 되는지 그 성능 평가를 좀 TSNE로 가시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왼쪽에 이 세로로 각각의 그 에이전트는 동일한 비헤이비어를 취하고 있고요. 배경만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바꿔본 결과 실제로 배경이 달라지더라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그 행위가 동일하다면은 사실 레이턴트 상에서 잘 클러스터링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결과들을 한번 뽑아보면 맨 우측 하단의 SAC가 말 그대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굉장히 베이스라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전혀 클러스터링이 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비교적 최신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좀 문제를 풀겠다고 도전했던 소다, 뭐 패드 이런 알고리즘 역시 일부 좀 클러스터링이 되고는 있으나 저희 SPD가 가장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가 세일런스 맵을 한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느 픽셀들에게 더 집중을 잘 하고 있는가로 보았을 때 확실히 저희 SPD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외발 로봇 몸 전체에 좀 집중적으로 어텐션을 잘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자체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좀 더 굉장히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블레이션 테스트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two-way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적대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다이나믹스 트레이닝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컴포넌트들을 좀 제외시켜봤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투웨이 오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만 장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만 장착을 했을 때 이 빨간색이 전체를 다 사용한 이 SPD 파란색 대비 성능이 좀 크게 저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의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후에 인버스 다이나믹스 하나만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forward 다이나믹스 체이닝을 하지 않고 인버스 다이나믹스 하나만 장착을 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좀 향상이 되긴 하지만 모든 컴포넌트를 다 사용한 이 파란색보다는 성능이 좋지 못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어블레이션 테스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체이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가운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컴포넌트만 제외를 시켜 보았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빨간색인데요. 확실히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컨트라스티브 러닝 부분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교체해 본 것이 갈색입니다. 확실히 아무것도 사용 안 한 것 대비 성능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저희 SPD 모든 저희 컴포넌트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좀 적용을 해봤고요. 보다 리얼리스틱한 이런 autonomous driving simulator인 이런 칼라 같은 환경에서
시간과 날씨를 고정해서 맑은 날씨 이런 오후 시간대에서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테스팅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날씨로 테스팅을 해봤을 때 역시 저희 SP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로봇숫이라고 불리는 보다 좀 더 리얼리스틱한 이런 3D 로봇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도어 오프닝, 뭐 너트 어셈블리, 그리고 두 팔을 이용을 해서 긴 막대를 어디 안에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두 팔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이런 다양한 컨트롤 환경에서 트레이닝은 왼쪽에와 같이 좀 비교적 단순한 곳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테스팅은 주변의 그런 배경이나 어떤 그 에이전트의 색상 이런 것들을 뭐 easy, hard, extreme 형태로 굉장히 점점점 강하게 방해 요소를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저희 알고리즘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준비한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화면에서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학습된 이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경 화면만 이렇게 비디오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걷지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그냥 디폴트로 학습을 시키지만 저희 셀프 슈퍼바이즈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뒤에 배경 화면이 굉장히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잘 동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강화학습, 특히 비전 베이스드 강화학습에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시작 단계이고 훨씬 더 도전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고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또 언제든지 저를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줌 채팅창에 모두 공개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에 질문이 있는데요. 다이나믹스 체이닝 파트에서 인버스 다이나믹스에서 추론한 결과를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TD 러닝과 같은 일종의 부트스트래핑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해도 될런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아마 혼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그런 inverse forward dynamics와 이제 무관하게 그 자체 강화학습의 기본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Q 함수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부트스트래핑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사실 temporal difference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나믹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화학습 알고리즘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 환경의 역학에 대한 법칙을 좀 배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템포럴 디퍼런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온라인 질문은 비전 베이스드 RL에서 말씀하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하려면 결국 비전 파트의 피처 익스트랙터의 성능에 좌우될 것 같은데 단순히 좋은 비전 모델을 쓰는 것 외에 RL에 한정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이 그런 부분들이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전에서 활용되었던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많은 그 강화학습 쪽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그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막 적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대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랜덤 시프트나 랜덤 크랙 같이 아주 심플한 것만 해야 실제로 강학습이 제대로 팔러스가 학습이 되더라라는 좀 결론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유가 단순한 그런 오그멘테이션과 그냥 비전 기반에서의 단순한 억실리어리 태스크를 붙였을 때는 그렇게밖에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이런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강학습에 걸맞는 이런 억실리어리 태스크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억실리어리 태스크가 있고 그 억실리어리 태스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좀 연구되어져야겠다라고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예, 질문 드릴까요? 예.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제안하신 다이나믹 체이닝 아이디어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제 그 다이나믹 체이닝 아이디어는 데이터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전 베이스드 RL에 대해서 했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센서리 데이터 같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뉴메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이닝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뭐 그에 대한 실험이나 아니면 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그렇고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런 for dynamics나 inverse dynamics 각각 개별적으로는 원래 이제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강화학습 할 때도 사용이 되었었던 기법입니다. 각각은 그래서 각각이 도움이 당연히 되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 오그멘팅이 들어가는 순간 for dynamics 자체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for dynamics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그멘티드 버전의 입력이 들어가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쪽에서는 이제 for dynamics는 쓰지를 못하고 inverse dynamics 정도는 그래도 좀 많이 활용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면서 어떤 시너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고,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이거를 이런 뉴메리컬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이 체이닝을 쓰면 더 좋을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뉴메리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강학습이 워낙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굳이 체이닝까지를 더 써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당연히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저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더 데이터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안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효과로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디펜던트하게 이제 성능이 달라지는 부분을 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크게 달랐을 때 이제 기존의 학습된 모델이 잘 동작되지 않는 결과를 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백그라운드가 아닌 그 주로 이제 아까 디텍션이 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던 그걸 뭐 에이전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에이전트라고 정의한 부분, 움직이는 걸 에이전트라고 정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색깔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가 아까 두 발이었는데 뭐 세 발로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우에도 이런 류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멋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비슷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만 하면 사실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전 베이스드 강화학습에서 시각적인 방해 요소 관점에서의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요. 과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시뮬레이션과는 다르게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순간 이런 센서들, 특히 값싼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 센서가 열을 받게 돼서 열이 받다 보면은 또 센서 값이 또 오류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어떤 컨트롤러에게 뭐 보내고 그걸 다시 받아오고 하는 이런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런 레이턴시도 굉장히 현실에서는 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이 실제로 시뮬레이션과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시뮬레이션 투 리얼리티에서 그런 갭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풀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런 시뮬레이터 기반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역시 그런 센서 값에 일부 노이즈를 넣어주거나 레이턴시에서 일부 그런 그 지터를 좀 넣어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좀 강건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센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뭐 일부 뭐 이렇게 마모가 돼서 좀 짧아졌다던가 다리가 뭐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심각하게 크게 달라졌을 경우에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영역으로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원래 예정된 대로 3시부터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